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4년도 1회차 이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끝나서 속이 후련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우리가 만나볼 거는 바로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대해서 20문제를 만나볼 건데요. 아무래도 시험 자체가 CBT 시험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던 문제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셨던 수강생분들의 기억에 의거해가지고 재구성된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는 왜 문제가 다르지라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요런 문제도 출제가 되었구나 라는 의미로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회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기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되겠는데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안테나 주위에 경동연선을 사용한 고압 가공연선이 지나가고 있다면 수평 간격, 즉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합니까? 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배웠던 4장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제 장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했던 바로 우리 기본서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 파트에 대해서 이제 몇 장 문제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4장 전설로 파트 중에서 바로 어떤 파트가 될 거냐? 우리가 가장 어려워했던 파트예요. 바로 가공 전선과 무엇의 간격, 즉 이격거리를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가공전선이라는 표현이 있게 되겠고요. 그렇다면 얘와 이 뒤에 있는 대상물이 누가 될 거냐? 바로 여기 첫 번째 단에 있는 안테나라는 것에 대한 간격을 갖다가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공전선과 안테나와의 간격을 갖다가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 가공전선과 안테나,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약전선,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기타 가공전선과의 간격은 전부 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압에 대한 내용이냐, 고압에 대한 내용이냐, 특고압에 대한 내용이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숫자가 무궁무진하게 바뀌는 파트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물어보는 것은 전압 자체를 뭘렸습니까? 바로 고압이라는 전압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저압과 고압까지만 한번 살짝 꺼내보도록 할게요. 특고압에 대한 내용까지 꺼내게 되면 너무 루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압과 고압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압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몇 미터였느냐? 센티미터로 나왔으니까 우리도 그냥 센티미터로 가버릴게요. 자, 저압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0cm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건이 달라붙었었죠. 60cm보다 줄어들 수 있는 조건이 됐었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압이 저압이기 때문에 저압보다 큰 바로 고압이나 아니면은 특고압에 대한 무슨 전선이냐? 바로 절연전선을 사용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강한 전선으로서 바로 무슨 전선이 있었다? 케이블이라는 게 존재했었죠. 그래서 고압, 특고압,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값 60cm보다 훨씬 줄어드는 30cm로 줄어들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저압에 대한 내용이 됐었고요. 다음으로 고압에 대해서 한번 나가볼 건데, 고압인 경우는 기본가스로 몇 cm가 됐었냐면 80cm, 즉 미터로 따진다고 치면은 0.8m가 되겠죠. 자, 기본 베이스가 80cm인데 여기서도 줄어들 수 있는 조건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요거만큼은 조심해 주세요라고 했던 게요. 고압인 경우에는 줄어들 수 있었던 게 딱 한 가지, 바로 케이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케이블이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는 반탱이 쳐가지고 40cm로 줄어들 수 있었던 거, 바로 요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잡아보면은 가공전선과 안테나와의 간격을 물어보고 있고요. 우리 아까 전압에 체크했죠. 고압을 갖다가 물어보고 있는 상태에서 케이블이라는 용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정답은 누가 된다? 80cm밖에 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서 체크를 해야지만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뭐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뭐와의 간격이지? 요걸 잘 찾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4장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한 저압 가공전선이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그 전선의 노면상 높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까? 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4장 전선로 파트에서 마찬가지 이 가공전선의
가공 전선의 높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지금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공 전선이라는 게 어디에 설치됐느냐, 그걸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자, 가만히 읽다 보니까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까? 바로 횡단보도교 위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공 전선이라는 것은 저 도로를 횡단하느냐, 철도를 횡단하느냐, 지금처럼 횡단보도교 위에 횡단하느냐, 요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께서 판별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처럼 이 횡단보도교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값으로 몇 미터를 갖고 가냐? 바로 3.5m라는 기본값을 갖고 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조건을 잘 따져봐야 됐었죠. 자, 이때 단이라는 조건이 오게 되면서요. 문제의 조건으로서 첫 번째 전압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전압으로서는 항상 무슨 전압이 나와야 되냐면은 저압이라는 표현이 무조건 나와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떠한 전선을 사용했는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어가지고 이 저압이라는 것과 두 가지가 같이 짬뽕되어 있을 때, 즉 믹스되어 있을 때는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의 종류로서는 첫 번째 절연전선이 있었고요, 두 번째 다시명 전선이라는 표현이 존재했었고요, 세 번째 케이블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3.5m가 아니라 몇 미터로 줄어들 수 있냐면은 3m로서 줄어들 수 있었죠. 자, 그럼 얘도 한번 찾아볼까요? 차근차근. 자, 먼저 횡단보도교 위가 나왔으니까 하다못해 1번하고 4번은 절대로 찍으면 안 되게 되겠죠. 해당 사항이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자, 가만히 보니까 전압으로서 뭘 주어졌느냐? 바로 저압이라는 표현을 주어졌고요. 문제를 가만히 또 보다 보니까 5개용 비닐 무슨 전선, 절연전선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 기본값은 3.5m이긴 하지만 문제 지문 안에 저압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선으로서 절연전선이 있으니까 얘에 대한 값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줄어들 수 있는 값, 바로 3m를 정답으로 찍을 수가 있겠니? 요걸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2번의 정답은 2번밖에 정답이 될 수가 없게 되겠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죠. 아니 선생님, 그냥 절연전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문제에서는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올바른 표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상관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수업 나갈 때도 무수히 많이 말씀드렸듯이 절연전선이라는 이 절연이라는 글자를 찾을 수가 있겠니? 그게 바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요 표현을 찾느냐 못 찾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에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밖에 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3번 문제가 되겠고요. 가공공동지선에 의한 접지공사에 있어서 가공공동지선과 대지 간의 합성전기 저항값은 몇 킬로미터를 지름으로 하는 지역 안마다 규정하는 접지 저항값을 가지는 것으로 하여야 합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장 파트가 될 거냐면 바로 3장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3장 파트에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라는 파트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문제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무슨 선이 나와 있냐면은 가공공동지선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가공공동지선이라는 것은 토지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공중에 이동접지하는 가공접지 도체들의 연합체를 갖다가 바로 가공공동지선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여기에 하나의 지지물이 있고요. 여기에도 하나의 지지물이 있고요. 여기에도 하나의 지지물이 있을 때 각각의 지지물에는 전부 다 변압기가 달려 있어서 이 변압기에는 각각 변압기 중성점 접지공사를 해야 하는데 토지사항 등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공중에 띄어서 이런 식으로 이동접지, 얘는 가운데 내려왔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동접지 한 거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공접지 도체라고 불렀지만 걔네들의 연합체가 바로 뭐가 된다? 가공공동지선이 되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가공접지 도체가 아니라 이 가공공동지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를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한번 꺼내보죠. 뭐 이 가공공동지선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 정도만 봐주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전선의 굵기를 갖다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가공접지 도체든
가공 공동지선이든 전선의 굵기는 똑같았었죠. 몇 미리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했냐면은 4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와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은요. 시험 문제에서 지름이라는 것 갖다가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시설 지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저항 지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시설 지름이 나오는 순간 그때는 딱 한 가지 바로 400m밖에 존재하지 않았었죠. 즉 여기 있는 이 가운데 지지물을 기준으로 해갖고 내가 양팔을 쫙 펼쳤을 때 200m, 200m씩 해가지고 도합 400m 그걸 갖다가 물어보는 게 바로 시설 지름이었었고요. 저항 지름을 갖다가 물어보는 순간 그때는 킬로미터로 따지면은 1km, 미터로 따지면은 1000m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대한 내용은요. 이 가공 공동 지선에서 뭐를 할 거냐면은 분리시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분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접지 저항값을 갖다가 물어볼 수 있는데 이때 접지 저항값, 전기 저항값은 항상 동일한 숫자 바로 300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니까 합성 전기 저항값은 몇 미터를 지름으로 하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요. 저 전선의 굵기도 해당 사항이 없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리시 전기저항값도 아니니까 이 지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갖다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시설이라는 지름은 무조건 시설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시설이라는 표현 대신에 뭐가 있어요? 합성 전기 저항값 해가지고 저항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저항 지름이 몇 킬로미터냐 요걸 갖다가 물어보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몇 킬로미터밖에 없다? 1km. 정답은 그래서 우리는 4번으로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을 거니까 쉽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게 바로 3번 문제. 자, 다음으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온 방전 등 관등회로의 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해 자기 또는 유리체 등의 애자로 견고하게 지지하여 조형제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부착한 경우 전선 상호 간의 간격 이격거리는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까?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7장 전기 사용 장소의 시설 파트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전기 사용 장소의 시설 파트를 나갈 때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파트가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무슨 파트? 네온이라는 파트라는 게 존재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온 방전 등 네온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특수성이 있는 파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네온 방전 등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었는데요. 첫 번째, 변압기로 따진다고 치면은 네온 변압기라는 게 존재했었고요. 공사 방법으로는 지금 문제와 마찬가지로 애자 공사에 의거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는 네온 전선이라는 거 갖다가 사용했었죠. 그다음에 뭐 조형제의 어느 면을 따라 붙였느냐 요걸 갖다가 조금 여러분들을 속인다고 했었는데 얘는 주어졌어요. 아랫면 또는 옆면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바로 뭐가 될 거냐. 내가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해서 시설할 건데 이때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하나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즉 전선과 전선과의 간격을 갖다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기존에 7장 애자 사용 공사라는 파트에서 다뤘던 거랑 내용은 똑같아요.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갖고 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에 있는 6cm가 정답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뭐 요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전선의 지지점간 거리는 얼마냐, 뭐 그다음에 유리 간의 간격은 얼마냐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지만 지금은 딱 물어보는 게 전선 상호 간의 간격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맞추고 넘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5번 문제가 되겠고요. 돌침. 오타가 났네요. 부평도체가 아니라 수평도체입니다. 수평도체, 그물망, 메시도체의 요소 중에 한 가지 또는 이를 조합한 형식으로서 시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게 되겠는데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장 파트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파트가 되겠고요. 자, 정답을 먼저 꺼내본다고 치면은 정답은 2번이에요. 수레부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정답을 꺼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접지극 시스템이라는 것과 수레부 시스템이라는 것과
인하도선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전부 다 외부 필의 시스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3번 내부라는 것은 아예 올 수가 없게 되겠고요. 요렇게 세 가지가 바로 외부 필의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 외부 필의 시스템 내용 안에서 이 수뇌부 시스템에 대한 내용 안에 요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돌침, 수평도체, 그물망도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갈 수 있고요. 자, 요걸 갖다가 기반으로 잡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또 이제 반대 개념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수뇌부 시스템 내부에 들어가는 요소 중에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요 세 가지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것만 확 찍어주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2번으로서 해결이 되겠고요. 6번 문제로 갈게요. 자, 요건 아마 조금 여러분들께서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8장 전기철도 시설 파트에 대한 내용이 되거든요. 자, 문제를 먼저 보면은 순시 조건 t가 0.5초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 조건에서 교류 전기철도 급전 시스템에서의 레일 전이의 최대 허용 접촉 전압은 몇 볼트 이하여야 합니까? 라는 문제가 될 건데요. 자, 우선은 정답으로서는 2번입니다. 65V, 2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2번이 아닙니다. 지금 물어보는 것은 순시 조건. 제가 다른 거랑 잠깐 착각했어요. 순시 조건과 조건에 대해서 문제를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우선은 4번에 있는 670V가 되겠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순시 조건을 줄 거냐, 일시적인 조건을 줄 거냐, 영구적인 조건을 줄 거냐에 따라서 전압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표 하나로 잠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정리해왔습니다. 순시 조건은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4번에 있는 670V가 되겠고요. 만약에 일시적인 조건을 주어졌다. 그때는 이런 조건을 전부 다 주어지겠죠. 시간에 대한 조건을. 그때는 65V. 요게 바로 이제 일시적인 조건이 되겠고요. 마지막 영구적인 조건을 갖다가 주어진다고 치면 그때는 60V가 정답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40V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거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요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나온다라고 하면은 순시 조건이냐, 일시적 조건이냐, 영구적 조건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압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서 마무리 짓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빙설의 정도에 따라 풍압하중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풍압하중의 종별은 총 3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갑종. 두 번째, 을종, 세 번째, 병종.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하게 될 건데요. 자, 눈이 많이 내리는, 즉 빙설이 많은 지방이냐, 빙설이 적은 도심 지역이냐, 그 다음에 저온 계절이냐, 고온 계절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종별이 나눠지고 있었죠. 자, 한번 볼게요. 잠깐 볼게요. 자, 먼저 빙설이 많은 지방이다, 많은 지방이다, 적은 지방이다, 적은 지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첫 번째 무슨 계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고온 계절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서 고온 계절이 나오는 순간 빙설이 적든 빙설이 많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고온계가 나왔다. 무슨 종이었다? 갑종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우선은 자, 몇 번을 쳐나갈 수 있냐면요. 2번, 그 다음에 4번을 갖다가 쳐나갈 수 있게 되겠죠. 고온임에도 불구하고 을종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2번하고 4번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번 아니면 3번이라는 얘기인데 1번과 3번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1번은 빙설이 많은 지방, 3번은 빙설이 적은 지방이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빙설이 많은 지방은 무슨 종이었고요? 을종을 사용했고요. 빙설이 적은 지방은 무슨 종을 사용했다? 병종을 사용했었죠. 그러면은 자, 빙설이 많다라고 했고 지금 저온 계절 나왔고 빙설이 적다고 했고 저온 계절 나왔으니까 을종과 병종을 봐주시면 되는데 1번은 을종이라고 잘 나와 있지만 3번은 을종이 아니라 무슨 종? 병종이 돼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7번의 정답은 이제 1번밖에 존재하지 않을 건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4장 전설로 파트에서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파트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풍압하중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한테 갑종 풍압하중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도 많이 물어볼 거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파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렇게 헷갈리도록 지문 자체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만 확실하게 잡고 있다고 치면은 절대로 못 맞추는 문제는 아니니까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문제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압 옥내전로의 인입구에 가까운 곳으로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옥내전로로서 다른 옥내전로에 접속하는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인 경우는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몇 장 문제가 될 거냐면은 2장 파트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인입구 개폐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인입구 개폐기. 자, 여기서 말하는 인입구 개폐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두꺼비 집을 갖다가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집에다가 지금 두꺼비 집을 설치할 건데 내가 두꺼비 집을 설치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몇 미터 이하인 경우에 생략이 가능하느냐, 요걸 갖다가 물어보게 되겠는데요. 그림으로 따지면 요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하나의 본 건물이 존재하게 되겠고요. 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옆에 요런 식으로 창고가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본 건물에 대해서도 인입구 개폐기 를 설치해야 되겠고요. 창고에 대해서도 인입구 개폐기를 설치해야 되지만 이 본 건물과 창고의 거리가 몇 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인입구 개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니? 그걸 갖다가 물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문제는 지금처럼 글로써 나오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림 자체가 나와가지고 몇 미터냐라고 물어보는 문제 하나, 총 두 문제밖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총으로 외워버려도 상관없게 되겠는데요. 몇 미터 이하인 경우에 시설이 생략 가능하냐면은 바로 15m 이하인 경우에 생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서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자, 괄호원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전격 전류가 16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 또는 전격 전류가 16A를 초과하고 20A 이하인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 것은 한다. 이 조건도 분명히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전류는 16A, 배선용은 20A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7장에서 배운 내용이 될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15m 이하인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고요.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로서 전격 출력이 몇 킬로와트를 넘는 증기 터빈은 그 스러스트 베어링이 현저하게 마모되거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몇 장 파트가 될 거냐면은 5장 파트가 되겠죠. 우리가 5장 파트,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의 시설 파트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바로 대상물이 누가 됐습니까? 발전기가 나와 있죠. 여기에 발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장치를 설치할 건데요. 자, 발전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존재했었죠. 이 발전기에 대해서는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는 딱 한 가지, 바로 반드시 자동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되겠는데, 이 발전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의 종류와 그 다음에 그 사고 종류에 따른 용량을 갖다가 매칭시킬 수 있느냐, 그게 아주 관건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꺼내보면요, 첫 번째 무슨 사고라는 게 존재했었냐면은 과사고라는 게 존재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과사고라는 것은 과전류, 과전압에 의한 사고가 됐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풍차라는 표현이 왔었고요. 세 번째로는 수차라는 표현이 오며, 네 번째로는 베어링이라는 표현이 오게 되겠고요. 다섯 번째로는 내부 고장,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마모라는 표현이 올 수 있게 되겠는데, 각각의 용량을 봤을 때 과사고라는 것은 용량에 상관이 없다 그랬죠. 모든 발전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동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이라고 했었고요. 풍차부터 마모까지에 대해서는 숫자에 대한 개념만 우리가 봐주시면 됐었는데요. 풍차라는 것은 100이 됐었고요. 수차라는 것은 500이 됐었고요. 베어링이라는 것은 2000이 되고요. 내부 고장과 마모는 동일한 숫자, 10,000이라는 숫자 를 갖고 갔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풍차에서부터 내부 고장까지의 단위는 kVA라는 단위를 사용했었지만 마모라는 것에 대해서만 약간 다른 킬로와트라는 단위를 사용했었죠.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발전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어떤 사고인지를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단위까지 맞춰보게 되면은 최종적인 정답을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께서 아주 쉬운 게 바로 뭐가 있어요? 킬로와트라는 단위를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발전기의 킬로와트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마모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위도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들 눈에 아마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바로 뭐가 있습니까? 베어링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눈에 들어올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베어링에 대한 게 포인트가 아니게 되겠고요. 킬로와트가 있기 때문에 바로 누가 포인트가 되냐면은 마모라는 게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질적으로 정답을 맞힌다고 치면은 킬로와트 나왔으니까 얼마? 만을 갖다가 찍어주셔야지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서 우리가 찍어볼 수 있게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9번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10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한 저하 목내배선 공사 시설 기준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7장 전기 사용 장소의 시설 파트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공사 방법으로서 라이팅 덕트 공사라는 표현을 갖다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기본서에서 배우던 핵심 정리에서 배웠던 라이팅 덕트에 대해서는요. 거의 대부분이 지지점간 거리를 갖다가 물어본다 해가지고 2m만 찍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것만 기억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걱정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그걸 찍어주면 정답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1번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자, 끝부분을 막는 것은요 덕트뿐만 아니고요 몰드 공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부분은 항상 막아야 되는 거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 덕트는 조영제에 견고하게 붙일 것. 얘도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 되겠죠. 다 단단하게 붙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 덕트는 조영제를 관통하여 시설할 것. 자, 여기서 말하는 조영제라는 것은 벽 또는 천장 등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쉽게 관통되면은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녀석으로서 요 3번이 정답이 틀린 것이 될 건데요. 4번을 보니까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할 것. 우리 얘기했잖아요. 라이팅 덕트의 지지점 간 거리는 2m라고 했던 거. 그래서 이 문제 10번에서 정답은 3번밖에 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맞다는 얘기예요. 아주 쉬운 문제가 됐었고요. 11번 문제로 넘어가죠. 자, 지선의 시설 목적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지지선이라는 것은 우리 시험 문제에 분명히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던 파트가 되겠습니다. 지지물이 쓰러지지 못하도록 선으로서 팽팽하게 잡아주는 거. 그게 바로 지지선이라고 했었는데요. 자, 우리 이 지지선을 갖다가 설치하는 목적은 딱 정해져 있었죠. 바로 전기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강도로서 보강해주는 게 바로 이제 지지선이 하는 역할이라고 했었는데요. 자, 지지선을 갖다가 설치할 수 없는 거,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첫 번째 누가 있었죠? 지지물로서 바로 철탑이라는 것은 설치할 필요가 없었죠. 제일 끝판왕, 가장 강한 지지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철탑은 설치할 필요가 없었고요. 이 지지선에 대해서 5가지 정도 만나본다고 치면은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안전율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안전율로 따지면은 기본적으로 2.5였지만 다만 목주나 아니면은 A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5가 아니라 1.5로서 줄어들 수가 있게 됐었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허용 인장하 중에 최저를 갖다가 물어봤었는데요. 허용 인장하 중에 최저를 갖다가 물어보면은 431 바로 4.31kN일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이 지지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연선을 사용할 건데 이때 몇 가닥 이상이었냐면은 바로 소선 3가닥 이상의 연선을 사용했고요. 한 가닥가닥당의 지름을 갖다가 물어본다고 치면 그때는 2.6mm 이상을 사용한다라고 했었네요. 다음으로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는 바로 지표상 또는 지중 부분에 대해서 30cm까지에 대해서는 부식이 잘 생기고 끊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도금한 철봉을 사용할 것이라는 표현이 네 번째에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만나볼 거는요. 바로 도로 횡단시예요. 자, 이 지지선이라는 게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m였지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4.5m까지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며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은 전기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강도로서 보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순간 보기 안에서 전기적인 영향만 찾으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로 나왔네요. 유도장애라는 것은 전기적인 영향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11번의 정답은 우리가 1번으로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은 분명히 정답으로 인정받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나봤고요. 자, 12번으로 갑니다.
11번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만나봤던 게 몇 장이냐면 4장 파트가 되겠죠. 자, 12장으로 갑니다. 풍력 터빈의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운전 상태를 계측하는 계측 장치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9장 파트가 되겠습니다. 분산형 전원 설비 파트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풍력 발전 설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고 있냐면은 계측 장치로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요걸 갖다가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계측 장치로서 딱 4가지만 갖고 왔을 거거든요.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 온도계, 이렇게 4가지만 갖고 가고, 풍력 터빈에 대해서는, 즉 풍력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요, 요 정도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문제가 바로 요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틀리셔도 아무 관계 없는 문제라는 걸 맞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우선 정답으로서는 1번 조도계가 바로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압력계, 온도계, 풍속계가 있는데 2가지가 더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회전 속도계라는 게 존재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나셀레의 진동을 감시하기 위한 진동계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5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굳이 다 암기를 하고 갈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간략하게 이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정답은 1번 조도계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13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고압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여 이격거리가 몇 센티미터 이하인 때에 양전선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에 관해 넣어 그 관이 지중 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까? 라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바로 4장 파트가 되겠죠. 4장 파트 안에 중에서 제가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올 겁니다라고 했던 파트, 바로 지중전선로에 대한 파트가 되겠는데요. 지중전선로 파트 안에서도 지금 물어보는 것은요, 바로 지중전선과 무엇과의 간격을 갖다가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즉 이격거리를 갖다가 물어보게 될 건데요. 이 지중전선로 파트에서 간격을 물어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숫자를 딱 3가지만 꺼내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됐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15cm였었고요. 두 번째가 30cm였었고요. 세 번째가 60cm였습니다. 그럼 얘네를 갖다가 우리가 짝을 지었었는데요. 첫 번째 15cm와 30cm라는 것은 지중전선과 바로 지중전선과의 간격을 물어보는 게 15 아니면 30이었었고요. 다음으로 30과 60을 짝지으는 것은 지중전선과 바로 약전선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30 아니면 60이었었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내가 짝 지었을 때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은 뭘로 갖고 갈 거냐? 바로 전압으로 갖고 갔었죠. 자, 갑니다. 지중전선과 지중전선 15인 경우에는 15cm인 경우는요, 저압 아니면 바로 고압에 대한 내용이 됐었고요. 30cm를 갖고 가는 것은 문제 안에서 특고압이 보일 때 그때는 30cm가 됐었죠. 자, 다음으로 지중전선과 약전선에 대해서는요, 마찬가지 30cm가 될 수 있는 경우는요, 저압 아니면 고압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가 되겠고요. 60cm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 바로 특고압이라는 표현이 있어야지만이 바로 60cm가 됐었습니다. 그럼 얘도 문제를 한번 다시 차근차근 만나볼게요. 뭐와 뭐와의 간격이냐? 첫 번째 지중전선과 그 다음에 약전류전선, 즉 약전선 등에 대해서 이제 나왔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숫자 3개 중에서 몇 아니면 몇? 30 아니면 60 둘 중에 하나를 꺼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압을 가만히 보니까 뭘 줬다? 고압이라는 전압을 갖다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 몇 cm? 30cm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이 문제는 60cm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0cm를 바로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게 되겠지만, 만약에 이 문제에서 60cm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살짝 머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게 되겠죠. 무엇과 무엇과의 간격인지도 찾기도 버거운데 지금 전압 자체도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지중전선 파트에서 간격이 나왔을 때는요, 무조건 숫자를 3개 꺼내버리는 거예요. 15냐, 30이냐, 60이냐, 요걸 갖다 꺼낸 다음에 짝짓기 시켜버리고 해당 전압만 잘 찾아주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이렇게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보안 통신선에 대해서는요, 가공통신선과 첨가통신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공통신선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 가공통신선을 갖다가 어디에 설치했냐면은 횡단보도교 위에다가 설치했다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통신선이냐 첨가통신선이냐 요거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게 되겠는데요. 지금 문제 자체에서는 가공통신선에 대해서 문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1번에 있는 3m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몇 장이었냐면은 6장 파트에 링크되어 있었죠. 전력보안 통신설비 그 파트에 대한 문제로서 간단하게 해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15번 문제가 되겠고요. 옥내에서 전선을 병렬로 사용할 때의 시설 방법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장 파트가 되겠습니다. 1장 파트 안에서 전선의 접속이라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갖고 할 수 있는데, 자, 전선의 접속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전기 저항은 절대로 증가되면 안 될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두 번째, 감소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20%, 유지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80%였지만 지금 이 문제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즉,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요 해당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문제 자체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옥내에서 전선을 뭘로? 병렬로 사용할 때에 대한 시설 방법으로서 틀린 것을 갖다가 찾으라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이랑 기본서 이론을 나갈 때 아마 이 전설이라는 파트는 숫자를 갖다가 바꾸는 게 가장 쉬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대해서 숫자의 노름을 많이 할 겁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쉬운 내용으로서 정답은 3번으로서 우리가 바로 갖고 갈 수 있게 되겠는데요. 자, 1번 전선은 동일한 도체여야 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 전선은 동일한 굵기 동일한 길이여야 된다. 당연한 내용이 되겠고요. 4번 관 내에 전류의 불평형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설해야 된다. 여기까지도 당연한 내용이 됩니다. 그럼 3번이 왜 틀렸느냐? 자, 전선의 굵기는 구리선으로서 40스퀘어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리선에 대해서는 40스퀘어가 아니라 50스퀘어 이상이어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선으로서는 90스퀘어라고 되어 있는데 90스퀘어가 아니라 70스퀘어 이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야지만이 옳은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처럼 숫자에 대한 개념만 살짝 건드리면서 여러분한테 문제를 주어줬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단 하나라도만 더 맞춰주셨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되네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피레기를 반드시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피레기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만나볼 수 있었죠. 피레기의 접지 저항값도 만나봤었고요. 피레기를 시설해야 되는 장소에 따라서 제가 그림까지 그려본 적이 있었고요. 다음에 피레기를 생략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크게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를 갖다가 강의를 해드렸을 건데요. 자, 지금 물어보는 것은 생략에 대한 내용이 될 거니까요. 한번 꺼내보도록 하죠. 자, 피레기를 생략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였냐면요. 습례 빈도가 낮은 지역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첫 번째 생략 가능하게 돼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생략 가능한 것은요. 피보호기가 보호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생략이 가능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조건은요. 문제 지문 안에 무엇무엇의 종단점, 즉 끝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끝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무엇의 분기점이라는 표현이 오게 되는 순간 그때는 피레기 시설을 생략 가능하게 됐었습니다. 그럼 먼저 정답을 찾아보면 정답은 몇 번? 3번에 있죠. 습례 빈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도 생략이 가능하겠다. 여기 1번에 있는 바로 이 내용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자, 피레기
전기기를 갖다가 시설해야 되는 조건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머릿속에 갖고 가야 되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요게예요. 발전소, 변전소에 대해서 인출구만 나왔는데 인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인입구라는 것도 있다는 거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세 번째,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자, 이때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대해서는 특고압만 있는 게 아니라 고압도 존재한다는 거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갖고 간다고 치면은 배전용 변압기의 특고압 측과 고압 측에 대한 거, 그렇게 해가지고 총 4가지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정답은 3번으로서 해결이 됐고요. 17번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 적합한 누전 차단기는 어떤 거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바로 7장 파트 안에서 콘센트의 시설이라는 파트가 될 건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7장에서만 배운 게 아니라 1장 공통사항에서도 살짝 꺼내본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잠깐 만나볼 건데요. 자, 문제 지문을 보니까 전격감도 전류라는 게 전부 다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럼 장소를 가만히 봤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욕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즉 물기나 습기가 많은 장소를 갖다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기나 습기가 많다. 그때는 전격감도 전류가 15mA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3번과 4번은 우선은 나가리 없애버리면 되는 거고요. 1번 아니면 2번이 될 건데, 뭐 우리한테는 전격감도 전류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그닥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했었죠. 중요한 것은 동작 시간에 대한 내용도 먼저 봐야 되겠는데요. 동작 시간을 보니까 몇 초? 0.03초.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건 전부 다 0.03초니까 여기서도 판가름이 나지 않게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을 봐야 되겠는데요. 자, 누전 차단기라는 것은요, 바로 전압에 대해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전류에 대해서 동작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을 찍어본다고 치면은 전류 동작형인 누전 차단기밖에 존재하지 않겠다.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1장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1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은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전격감도 전류가 30mA 이하라는 표현이 와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장소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욕조, 즉 물기나 습기가 많은 장소라고 했기 때문에 전격감도 전류는 15mA밖에 없고요. 동작 시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무조건 0.03초가 와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누전 차단기의 동작은 전압이 아니라 전류에 대한 동작이라는 거, 요거까지도 잘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자, 문제 18번으로 갑니다. 폭연성 먼지, 분진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를 케이블 공사로 할 경우 관이나 방호장치에 넣지 않고 노출로 시설할 수 있는 케이블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폭연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순간, 폭발을 하는 순간 우리는 온도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저압 옥내 설비에다가 설치하는 경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압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엄청나게 높은 300도씨 이상의 엄청난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케이블은 딱 한 가지밖에 배운 적이 없었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1번에 있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를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약호로 뭐라고 불렀냐면은 MI 케이블이라고도 불렀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MI 케이블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요거를 갖다 그대로 찍어버리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MI 케이블이라는 것은 저압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압, 특고압 사용할 수 없고요. 저압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300도씨 이상의 엄청난 고온에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폭발이 있는 폭연성 먼지 쪽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8번 문제가 해결됐고요. 19번 문제로 가죠. 자, 전로 중에 기계기구 및 전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과전류 차단장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콘덴서에 내부 고장이 생기거나 과전류가 흐르는 경우 자동 차단장치가 필요한 뱅크 용량은 몇 kVA입니까? 라고 주어졌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우리가 몇 장 문제로 봐주시면 되겠냐면은 5장 파트에 대한 문제로 봐주시면 되겠죠. 우리 앞에서 만나봤던 거, 발전기에 대해서 보호장치 만나봤던 거, 그 문제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근데 지금
얘는 대상물이 달라요. 바로 어떤 놈이 나왔느냐? 콘덴서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콘덴서.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 또는 전력용 커패시터라고 나올 수도 있게 되겠는데요. 이 전력용 콘덴서에 대해서 이제 사고 종류는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보호 장치는 뭐가 있으며, 이때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요걸 갖다가 지금 맞추는 문제가 될 건데요. 자, 먼저 이 전력용 콘덴서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총 3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과전압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과전류라는 게 존재하게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내부 고장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 콘덴서의 보호 장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경보 장치라는 것은 올 수 없고요. 반드시 자동 차단 장치밖에 올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고에 대해서 어떤 사고냐에 따라서 용량 자체가 달라진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이 과전류와 내부 고장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짝을 지었을 때에 대한 용량이 존재하게 될 건데요. 얘에 대한 용량은 자, 단위는 우선 생략할게요. 단위로 생략하고요. 숫자로 개념을 갖고 하면은 500을 초과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000 미만까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과전류와 내부 고장 사고에 대한 용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전압까지 만약에 온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때는 제일 위험한 사고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용량을 뛰어넘어서 15,000 이상이라는 조건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를 한번 다시 보니까 콘덴서라는 표현이 와 있고요. 사고의 종류를 가만히 찾아보니까 첫 번째 내부 고장이라는 표현이 와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 과전류라는 표현이 와 있다라고 합니다. 과전압이라는 표현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15,000 이상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에 대한 용량을 물어봤으니까 500을 초과하고 15,000 미만 요 범위 안에서 찍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3번에 있는 500을 갖다가 찍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500을 찍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는 무조건 나가리가 됩니다. 왜? 지금 여기에서 초과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초과가 나오는 순간 그때는 500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여러분을 속이기 아주 쉬운 문제로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19번에 대해서는 정답을 체크할 때 몇 번밖에 체크할 수 없냐면은 4번만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500을 뭐 하고 있으니까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500을 뛰어넘는 값, 그걸 갖다가 찍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19번에 대한 정답은 4번밖에 존재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용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잘 한꺼번에 한 회차에 잘 출제되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차 때는 2개나 출제가 됐었네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가 되겠고요. 345kV 가공 전선로를 제1종 특고와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선은 단면적 몇 스퀘어의 경동 전선 또는 2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이어야 합니까? 라고 줘줬네요. 자, 지금 물어보는 것은요, 전선의 굵기를 갖다가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조건을 줬냐면은 제1종 특고와 보안공사라는 조건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종 특고와 보안공사에 대해서는요, 전선의 굵기가 총 3가지가 존재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55스퀘어였었고요. 두 번째가 150스퀘어였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200스퀘어, 이런 식으로 3가지가 존재했었는데요. 55스퀘어가 되기 위해서는 전압으로서 229, 그 다음에 66, 그 다음에 69kV라는 표현이 와야지만이 55스퀘어가 됐었고요. 150스퀘어가 되는 경우는 전압으로서는 딱 한 가지, 바로 154kV가 오는 경우에 150스퀘어가 됐었습니다. 마지막 200스퀘어가 되는 경우는요, 규정상으로 따진다고 치면은 300kV를 넘는 것이라는 표현이 될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300kV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345kV라는 게 존재하게 되겠죠. 그럼 문제 자체에서 이미 345kV를 주어졌으니까 152스퀘어도 없고요. 55스퀘어도 찍으면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몇 번? 4번에 있는 200스퀘어를 찍어야지만이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번 문제 같은 경우도 4장 전선로 파트에 대한 보안공사 파트 안에 있는 문제로서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20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에 대해서 이렇게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몇 문제가량 나왔냐? 자, 보니까 1장에서 2문제, 2장에서 1문제, 3장에서 2문제,
20문제, 4장 전설로에서 6문제가 나왔고요. 5장에서 2문제, 6장에서 1문제, 7장에서 4문제, 8장에서 1문제, 9장에서 1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총 20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서에 대해서 제가 맨 처음에 OT를 해드릴 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이 정도 문제가 평균적으로 나올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에 얼추 맞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워하는 문제가 한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 있다라고 치면은 그걸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15개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시험 회차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이론서를 잘 잡아주시면은 충분히 나도 합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1회차 문제에 대해서 20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 응시하셨을 때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번에 조금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좀 안 됐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되시는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밀고 나갔던 거 잘 밀고 나가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다른 강의에서 또다시 만나 뵙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